그날 아침 소금기 섞인 바람은 차가웠지만 해적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남자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웠다. 1600년대와 1700년대에 여성 해적들이 잡혔을 때 그들에게는 자비를 얻을 희망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포획 후에 일어난 일은 죽음 자체보다 더 끔찍했다. 그날 아침 염분이 섞인 바람은 차가웠다. 그러나 해적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결정할 남자들의 눈빛은 더 차가웠다. 남성들이 법을 만드는 곳에서 여성이 가진 기회는 얼마나 되었겠는가. 여성이 해적이 되는 것은 잘못되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 속에서 역사는 그 대답이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1600년대와 1700년대에 여성 해적들이 잡혔을 때 그들은 거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었다. 해적을 재판하던 영국 법원은 모든 해적에게 잔인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그 범죄가 배로 심각했다. 그들은 제국의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행동해야 하는 규칙도 깨뜨렸기 때문이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관중을 위해 공연처럼 이루어졌고 모두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다. 이런 빠른 해군 법원은 종종 자메이카와 같은 곳에서 열렸다. 그들은 정규 배심원이 없었다. 대신 선장, 해군 고위직, 두려워하는 항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1720년 가장 유명한 여성 해적 2명이 재판을 받았다. 그들의 이름은 앤 본니와 메리 위드였다. 그들은 자메이카의 스페인 타운에 있었다. 법원 기록에는 앤 본니가 붙잡힌 남자친구 칼리코 잭에게 했던 분노의 말이 담겨있다. 그녀는 네가 남자처럼 싸웠다면 개처럼 교수형 당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들의 변론은 절망적이었다. 그들은 아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임신 변론이라고 불렸다. 이는 그들의 태아 덕분에 당장 죽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로 인해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해적에게 이 트릭은 결코 효과가 없었다. 법원은 그들이 방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많은 여성 해적들이 사형을 선고받기 전에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 결국 그들은 교수형을 당할 것이다. 단지 해적이라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나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바다의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 질서는 남자에 의해 남자를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템스강은 유명한 교수형 부두를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군중의 소리는 아침의 침묵을 깨뜨렸다. 여기 흐릿한 영국 하늘 아래 수많은 해적들이 그들의 생을 마감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여기에서 죽었다. 영국 해양법은 해적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해군 법원은 이 교수형 부두를 특별한 이유로 선택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해적들은 한때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과 같은 조수와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뉴게이트 교도소에서 도시를 누리게 부끄러운 행진으로 끌려갔다. 군중 속 사람들은 그들에게 비열한 말을 외쳤다. 교수형은 빠른 죽음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짧은 낙하 방법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수요일의 춤이라고 불렀다. 이 방식은 몸이 죽기까지 몇 분간 질식하고 떨리게 만들었다. 메리 키스는 1729년 감옥에서 탈출한 후 해적이 된 미국 여자였다. 그녀는 지체 없이 이렇게 죽었다. 임신 주장을 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최악의 범죄자들은 3번의 조수가 그들 위로 지나갈 때까지 몸이 매달려 매려 있었다. 이것은 기비팅이라는 끔찍한 전통이었다. 이는 남성에게 더 자주 일어났으나 제국이 자기를 거슬러 항해하는 여성을 위해
자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교수형 전에 많은 여성들은 채찍의 고통을 느꼈다. 채찍질은 해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두려운 처벌 중 하나였다. 이는 단순히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부수기 위해 고안되었다. 붙잡힌 여성 해적에게 이 고통은 추가적인 잔인함으로 다가왔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공의 수치였다. 군중은 모든 순간을 지켜볼 수 있게 초대받았다. 무기는 양이 9꼴이라고 불렸다. 9개의 가죽끈이 매듭을 묶어 만든 것이다. 각 타격은 피부를 찢을 수 있었다. 형량은 10대에서 100대 이상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적은 수의 대라도 평생 동안 남는 상처를 남길 수 있었다. 처벌은 항상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두, 교도소 마당, 시장은 쇼의 무대가 되었다. 처벌받는 사람은 나무 기둥이나 배의 마스트에 묶였다. 그들은 허리까지 벗겨지고 남녀노소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가운데 맞았다. 당국에게 이는 2가지 목적을 제공했다.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두렵게 했고 범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지켜보는 남성들은 해적이나 반란자가 되기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지켜보는 여성들은 자신의 적절한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했다. 1720년 자메이카에서 붙잡힌 후 앤 본니와 메리 리드는 끔찍한 조건에서 갇혀 있었다. 그들이 채찍질을 당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식민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여성들은 처벌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 때때로 그들은 그냥 말을 하도록 강요받아 채찍질을 당했다. 모든 장난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바다는 저항한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군중 위로 울려 퍼진 모든 외침은 뒤따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메아리 쳤다. 모든 여성 해적이 교수형에 처해진 것은 아니다.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노예, 강제 노동 또는 원치 않는 동반자로서의 삶에 흡수되었다. 카리브해, 서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붙잡힌 여성들은 종종 공개 처형보다 조용한 운명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덜 결정적이지 않았다. 스페인 및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해적과 노예의 경계는 아주 얇았다. 붙잡힌 여성들은 종종 해적선에서 끌려나와 재산처럼 팔렸다. 1600년대 후반 포르토벨로와 카르타헤나 같은 도시의 오래된 기록들은 여성들이 화물처럼 처리되는 과정을 다룬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는 순간 정체성이 사라졌다. 흑인 및 혼혈 여성들은 특히 취약했다. 당국은 그들이 배에서의 실제 역할과 상관없이 이미 노예라고 간주하곤 했다. 많은 이들이 플랜테이션으로 보내졌다. 그들의 노동은 설탕, 럼, 그리고 금으로 교환되었다. 다른 이들은 식민지 관리의 집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그들은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받거나 더 나아가 원치 않는 동반자로서 강한 압박을 받았다. 영국도 이러한 조용한 지워짐을 행했다. 교수형이 뉴스에 오르면서 강제 노예는 재판 기록이 없었다. 공식적인 평결도 없었다. 그것은 의식 없는 사라짐이었다. 이 여성들에게 붙잡힌 것은 교수형을 의미하지 않았다. 제국의 기록에서 무기명 묘지가 되는 것이었다. 의도적으로 잊혀졌고 교수형이 아닌 침묵으로 지워졌다. 붙잡힌 여성 해적 중 일부에게 죽음은 교수형의 밧줄이나 고양이 꼬리에서 오지 않았다. 그것은 천천히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교도소배의 빈틈 사이에서 다가왔다. 1700년대에 영국의 육상 감옥은 넘쳐났다. 범죄, 반란, 전쟁은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죄수를 만들었다. 해군의 대답은 실용적이고 무자비했다. 그들은 오래된 퇴역 군함을 가져와서
그들의 세일을 벗겨냈다. 그런 다음 그들을 항구에 영구적으로 정박시켰다. 이들은 더 이상 전쟁의 배가 아니었다. 이들은 떠다니는 관이었다. 이들은 포츠머스, 플리머스, 자메이카 킹스턴과 같은 장소에 정박되었다. 이러한 빈약한 구조물들은 감금의 악몽이었다. 가판 아래 죄수들은 좁고 공기가 없는 구멍에서 함께 사슬에 묶였다. 그들 위의 나무는 습기가 맺혀 있었다. 냄새는 압도적이었다. 인분 씻지 않은 몸, 썩은 바닷물에 구역질 나는 냄새. 이런 조건에서 질병은 불처럼 퍼졌다. 장티푸스, 이질, 천연두는 매일 사람들을 죽였다. 증상은 몸을 파괴했고 죽음은 오히려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음식은 부족하고 종종 벌레가 가득했다. 깨끗한 물은 사치였다. 죄수들은 주어진 것을 마셨고 그로 인해 더 아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빈약한 배에서 여성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경우 그들은 2배의 위험에 직면했다. 굶주림과 질병 외에도 그들은 경비원과 선원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이 학대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으며 처벌받는 일도 드물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을 위해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목소리도 정의에 대한 희망도 없었다. 일부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의 체포는 법적 존재의 끝이었다. 교도소 배는 식민지로 이송되거나 처형되기 전에 임시 보관소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 일주일이 몇 달로 늘어날 수 있었다. 몇 달이 몇 년으로. 여기서 죽음은 조용히 오고 관중이 없었다. 교수형의 군중, 조롱, 공식 발표 없이 오직 조수에 부딪히는 소리와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만이 들렸다. 죄수가 죽으면 그들의 몸은 종종 의식 없이 항구에 버려졌다. 일부는 얕은 해안 무덤에 묻혔고 무표시로 빠르게 잊혀졌다. 해군의 기록장부에서는 그들의 죽음이 기록되었을 경우에도 단지 한 줄의 잉크로 사망이라고 적혔다. 이 배들의 침묵은 처형의 장관보다 더 무서웠다. 교수형은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교도소의 빈약한 시간은 당신을 지웠다. 제국의 눈에는 이것이 죽음만큼이나 처벌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죄 판결을 내린 자에게 기억될 수 있는 존엄성조차 박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잔인한 운명이었을 것이다. 비명의 방식이 아니라 역사에서 들을 수 없는 속삭임으로 사라지는 것.